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약세장 속에서 정부 정책의 모멘텀, 그것의 강력함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과 한반도 평화에 치우쳤던 정책 기조를 이제 올해부터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혁신 성장 동력 확보 쪽으로 선회하면서 성큼성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것이 주식시장 주가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이 미국 가정 내에서 뒤뜰에다가 아이들이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 안에다 모래를 채워 넣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이제부터 이 샌드박스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분야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투자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후보로 금융주와 바이오주가 꼽히면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가 핀테크의 골든타임이다라면서 해외 송금, 간편 결제 등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이후에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절차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예비 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국 CEO 연찬회에 참석해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을 넘어서 실물 경제에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겠다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혁신에서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빅데이터, AI, 수소경제 3대 분야를 꼽았고 수소차와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확대 계획,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스마트 공장까지 2022년까지 3만 대로 늘려서 생산 능력을 올리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바이오 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성윤모 장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면서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개선, 혁신 생태계 조성, 핵심 인프라의 구축,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바이오 산업 수출은 5년 연평균 12%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유수 기업들과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반도체 다음으로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는 바이오주로서 줄기세포 치료제, 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심 종목은 파미셀과 바이로메드입니다. 먼저 파미셀은 알코올성 간 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 LC가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심의 품목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을 현재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만일 시파가 허가만 나온다면 세계 최초 알코올성 간 경변 줄기세포 치료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간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간 기능 손실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식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세포 치료제의 필요성이 가장 큰 장기 가운데 하나로 간이 꼽히고 있고요. 현재 매년 10만 건의 간 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데 미국 내에서 간 이식 수술 시장만 수조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플라스미드 DNA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많이 들어보셨던 BM202인데요. 핵심 기능은 손상되어 있는 혈관과 신경을 재생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를 미국 내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활용해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또 루게릭병,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의 이러한 분야가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주목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눈길을 끄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산됐었던 이 보건의료 법안을 보면 앞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에서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타 국가 대비해서요. 지난해 무산됐었던 쪽 보시면 원격 의료, 그리고 화상 진단을 통해서 약 자판기에서 약을 타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 기법, 첨단 재생,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또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도입도 여전히 지난해 통과가 무산되었었던 그러한 법안들인데요. 관련해서 관련주의 움직임 얼마나 꿈틀대고 얼마나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당과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도입이 됐었던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이드라인이 1월 18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 기업 가운데서 배당이 지나치게 적거나 이사의 연봉이 과다한 기업들, 또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을 2번 이상 반대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골자이고요. 따라서 짠물 배당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어떤 경영권 개입으로 통해서 국민연금의 어떤 장기적인 수익률 향상에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일반 주주들도 덩달아서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 과실을 국민연금 덕에 나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연금은 2월 1일에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예상되는 기업도 좀 꼽아보자면 오너 이슈가 있는 기업, 배당률이 낮아서 주주들의 불만이 있는 기업, 정부 정책에 반하고 있는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기업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너 리스크가 부각됐었던 기업들 한번 상기해 보시죠. 지분율이 국민연금 쪽에서 5%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보시면 한진칼, 삼성전자, 효성, 아모레퍼시픽,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호텔신라, 그리고 금호석유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경제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저성장에 막힌 혀를 뚫어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낮은 이러한 배당도 확대되면서 이번 정권의 정책과 외교력을 통한 이러한 경제 성장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코리아 프리미엄까지 외국인에게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